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1 10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번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2번 문제에서는 절대값 기호 때문에 조금 쫄았죠. 절대값 기호에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값 기호를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번 문제에서 중요한 건 같은 모양의 식이 반복되고 있다가 중요하지. 그래서 같은 모양의 식이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그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식을 다른 식으로 치환한다입니다. 주어진 식에서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요 놈이 지금 현재 반복되고 있단 말이지. 얘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절대값 x 플러스 2를 더하고 거기다가 6을 뺀 값이 0이다 라는 이 식에서 절대값 기호가 뭐였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게 아니고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얘를 라지 a로 치환한다지. 절대값 x 플러스 1을 라지 a로 치환해서 보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으로 식이 바뀔 거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2가 될 건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 식의 값은 항상 최소 0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는 없어서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2가 돼야 되네요. 따라서 x 플러스 1의 값은 2가 되거나 x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 x의 값은 1이 되거나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다. 이때 이 두 값을 빼라 그랬으니까 둘이 빼면 4, 답은 3번 하고 푸시면 되겠네요. 절대값 기호를 만난다 하더라도 너무 쫄지 마시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모양이 완벽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식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방정식이다. 그때는 치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네요. 4번으로 갑시다. 4번 문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4번 문제 왜 틀렸는지 아마 알고 있겠지. 4번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 문제의 제일 머리맡에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4번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2차 항의 개수는 0이 아니다. 그냥 방정식을 주고서 블라블라블라가 아니고 2차 방정식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얘가 2차식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얘가 2차식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m 플러스 4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4가 아니어야 돼를 미리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서 그리고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하네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면 되겠네. 이 문제 푼 학생들이 대부분 1번으로 써서 틀렸는데 답은 4번이죠. 마이너스 4를 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어보면 그때 m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계산이 될 건데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뭐를 제거해야 되니? 마이너스 4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을 표기하는 방법이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리고 m은 마이너스 4가 아니어야 돼요. 요렇게 써도 정답이고요. 요거를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렇게 써도 정답이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서 마이너스 4를 제거한다를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5번 문제는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의 위치를 살짝 바꿔주면 손쉽게 정리가 되지요. 5번 문제.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할 거냐면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하는 순간은 첫 번째 중근이라는 단어가 보였을 때, 두 번째 완전제곱식이라는 단어가 보였을 때, 세 번째 접한다라는 단어가 보였을 때, 접선, 중근, 완전제곱식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보이면 판별식이 0을 쓸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 나와 있는 좌변과 우변의 위치를 바꿔 써서 보면 x-a 곱하기 x 플러스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9가 안에 들어있는 식이 얼마인지 별로 안 궁금해. 걔가 요렇게 변한대. 결국에 얘는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된 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 보래.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다로 접근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9 x제곱 똑같은 놈이니까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지금부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할게요. x 마이너스 a제곱 x 플러스 5 플러스 9 지금 좌변만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a제곱 x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9로 바뀔 건데, 그때 요 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니 뭔가의 제곱식으로 바뀌었대. 요 놈의 판별식이 0 돼야 되지. 판별식을 구해주면 5-a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9를 계산하면 a 4제곱 마이너스 10a제곱 플러스 25 플러스 20a제곱 마이너스 36은 a제곱 a 4제곱 플러스 10a제곱 마이너스 11.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11 a제곱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a제곱의 값은 1이 돼야 되겠네. 양수 a를 물어봤으니까 a는 1이다. a에다가 1을 집어넣고서 a에다가 1을 대입하고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 번 더 써주면, 그러면 요 놈에다가 제일 처음 문제 나와 있는 이 식의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 1, 여기 1, 그 놈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px 플러스 x라고 쓰기로 했고, 이렇게 생겨먹은 식의 x에다가 1 대입하래. x에 1 대입하면 얼마냐?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0으로 날아갈 거고, 9는 p1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러면 p1 플러스 1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p1의 값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둘 중에 한 놈이 되겠지. p1의 제곱을 물어봤네.
아하이, 그럼 여기서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답이 될 거냐를 찾아가기 위해서 요 놈을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냥 단순히 대입해서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9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그게 뭐랑 같다 그랬냐면 px 플러스 x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px 플러스 x라는 식은 px 플러스 x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px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바뀌겠네.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따라서 p1의 제곱은 얼마가 될 거냐 16 답은 16. 어쨌든 A의 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완전 제곱식이 보인다면 뭐 연산하는 과정은 중간에 조금 복잡하긴 했네. 전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지는 의도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연산의 과정이 숨어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완전 제곱식이 보였어.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이 개념을 물어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문제고요. 이 개념만 잘 찾아간다면 중간에 연산 과정이 복잡해서 틀린 학생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7번 문제에서 7번 문제는 나중에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 나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코사인 법칙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암기합시다. 삼각형의 모양 결정.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된 편을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밖에 없지. 만약에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같다면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아니지 이러지 맙시다.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우린 요것만 알고 있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근데 코사인 법칙으로 확장해서 본다면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만약에 작은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 A가 90도보다 작은 예각삼각형. 그 다음에 A제곱이 만약에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 A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반드시 직각만 있는 게 아니고 예각, 둔각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는 코사인 법칙까지 넘어가야겠지만 코사인 법칙 이전에 얘네들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 요 세 개만 암기해 둡시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면 7번에 나와 있는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면 b 플러스 c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c-b는 0이라는 요놈이 두 허근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네. 판별식 구해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양변 4로 나눠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이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c제곱이 얼마보다 클 거냐?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클 거다. c제곱이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C제곱이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가 둔각이다. 그래, 답은 3번. 5번 아닙니다. 직각 아닙니다. 요 형태의 모양이 등장했다고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게 등장했다고 해서 얘네들을 모두 직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요 놈이 등호가 돼야 돼. 등호가 된다면 직각이고요. 만약에 C제곱이 더 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둔각입니다. 답은 3번. 넘어갑시다. 10번 문제로 갈게요. 10번.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할 때 단순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만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놈에 의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3. 오케이, 좋아. 두 번째로 알파 베타는 얼마야? 7. 요 둘을 가지고 어기적 하지 말고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아니지, 두 개만 더 추가합시다. 요 방정식의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식, 즉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7, 얘가 0이 된다라는 요놈. 네 번째로 베타도 대입합시다. 베타를 대입한 식이 성립할 거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7, 얘도 0이라는 요 두 놈을 적절히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성립하고 있는 식이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뭐와 같아질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7과 같아질 거라고. 끝났어. 답은 2. 문제를 천천히 잘 뜯어보세요. 덮어놓고 통분하지 말고 주어진 식의 모양을 좀 더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놈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히 정리한 후 연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써서 얘만 썼단 말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11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 11번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덮어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3이고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주어진 식의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3은 얼마야? 0이야. 네 번째로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은 얼마야? 0이야. 까지 간다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냐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0이 될 거여서 즉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거야를 대입하자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간단히 정리가 될 거냐면 1-2알파 곱하기 1-2베타로 간단히 정리가 될 겁니다. 얘 전개하고 얘네 둘을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지. 주어진 식을 덮어놓고 재전개하려고 그러면 대환장 파티 납니다. 덮어놓고 통분하고 덮어놓고 전개하고 이러지 말고 이 조건, 요 두 가지 조건을 잘 활용해서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없을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그리고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는 공식 하나만 잘 외워주세요. 공식화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화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은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라고 공식화해서 문제 푸시면 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11회차 때 뵐게요.